이번 시간은 19년도 1회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3년생 가지의 결실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했는데 지금 과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지에 전부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수별로 이 결과습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생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 2년생 가지, 3년생 가지에 열매를 맺는 이 습성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생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 이 감이라든가 감귤, 포도 이런 것들은 1년생 가지에 열매를 맺고 있고요. 2년생 가지인 경우에는요, 뭐 복숭아, 자두, 매실 이런 핵과류들은 거의 대부분 2년생 가지입니다. 그리고 3년생 가지 사과하고 배 이러한 이 인과류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습성들이 각각 다르고 이러한 결과 습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지나 전정을 하게 되면 이 열매를 하나도 못 얻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생 가지에 결실하는 거, 감, 밤 이런 것들은 1년생, 포도, 감귤 1년생. 3번에 사과, 배, 사과, 배가 지금 3년생 가지에 이 열매를 맺는 이 대표적인 품종들이었습니다. 42번, 이 작물의 내열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내열성, 열에 견디는 힘을 의미하죠. 1번, 늙은 잎은 내열성이 가장 작다. 늙은 잎은 내열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린 잎들, 다시 말해서 세포가 연약한 애들일수록 내열성은 적어요. 이게 내열성만 적은 게 아니라 세포가 연약한 애들은 환경 조건에 약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늙은 잎처럼 세포가 완성된 경우에는 반대로 환경에 강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내열성이 큰 것은 내건성이 큰 것은 내열성도 크다. 내건성이 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내열성이 컸었습니다. 오른편이고요. 3번, 세포 내에 결합수가 많고 유리수가 적으면 내열성은 커진다. 이것도 오른편이죠. 4번, 당분 함량이 증가하면 대체로 내열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당분 함량이 증가한다 해서 세포 내에 농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내열성도 크고 또 이 내한성, 추위에도 내냉성 해서 추위에도 이 견디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3번, 엽채류의 안전 저장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 했습니다. 엽채류라고 그랬죠? 이 엽채류 같은 경우 신선 채소류의 이 저장 조건들을 보면 이 신선 원해 산물과 공유나 종자의 저장 조건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요, 둘 다 낮게.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호흡량을 감소시키면 이 신선 원해산물 같은 경우는 숙성 노화가 지연되면서 이렇게 호흡량이 적어지면 숙성 노화가 지연되면서 저장 가능 기간이 길어질 거고요. 이 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호흡량이 많으면 가지고 있는 양분의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이 발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도는요, 높게, 낮게. 그래서 신선 원해산물은 이 습도가 낮아지면 증산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산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증산량이 증가하면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죠. 시들어 버리면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유나 종자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종자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으면 배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발화 생리가 시작돼 버리겠죠. 그리고 공유 같은 경우도 습도가 높으면 이 곰팡이라든가 이런 이 부패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대기, 산소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량을 늘리면 호흡이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엽채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온도는 낮게 습도는 높게 유지해 주는 조건, 이러한 조건이 이 안전 저장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게요. 1번에 온도는 0에서 4도, 상대 습도는 90에서 95% 정도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엽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그 사과, 배 같은 이 과채류, 과일류도 역시 요 조건입니다. 0도 근처, 그리고 상대 습도는 90에서 95%. 단 상대 습도를 조금 낮게 유지해 줘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 마늘, 양파, 그리고 또 늙은 호박, 이런 것들은 한 70에서 75% 정도로 상대적으로 상대 습도를 낮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4번, 다음 중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가장 낮은 것. 해서 지금 C3 식물과 C4 식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C4 식물은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낮고 광포화점은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광합성 효율이 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 44번 같은 문제는 C4 식물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벼, 옥수수, 보리, 담배, 이 중에서는요 벼나 보리, 담배, 이것은 C3 작물에 해당되지만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 C4 식물에 해당되므로 상대적으로 보상점은 낮고 이 포화점은 높은 이러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45번, 공기 속에 산소는 약 몇 퍼센트 정도 존재하는가? 우리 대기 조성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대기 조성비를 보면 질소가 약 78% 이상, 그래서 78에서 한 79%가 질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약 21%. 그래서 질소와 산소 두 개를 합치면 이 99%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1%도 안 되는 이 작은 양 중에 이산화탄소가 약 0.035%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다. 정답은 4번에 약 21%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 46번, 냉해 대책의 입지 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이 방풍림을 제거하여 공기를 순환시킨다. 이 방풍림이나 방풍 울타리를 설치해서 이 냉풍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줘야 이 냉해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풍림을 제거해서 이 공기 유통을 순환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 냉풍에 의해서 냉해가 더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2번에 객토 등으로 누수답 계량이라든가 암거배수 등으로 습답을 계량한다거나 또는 지력을 배양하여 건실한 생육을 꾀한다거나, 이것은 모두 다 냉해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했습니다. 배추로는 질소질 비료의 과다使用이고 잎 표면에 흑색 반점이 생긴다. 잎 전체가 백색 또는 황색으로 변한다. 이 질소로부터 나왔다. 뭐예요? 아모니아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아모니아 가스가 해당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작물별로 구분할 때 칼륨의 흡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했는데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 칼륨의 흡수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하고 하나 별도로 체크를 해 두십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다음 중 감온형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감온형과 감광형 해서 이 감온형은 여름에 더위에 온도에 이렇게 감응해서 출수 개화를 빠르게 해서 가을에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등숙을 마무리 짓는, 그래서 이 조생종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감광형은요 일장에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일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여름에 이 일장에 반응해서 출수 개화할. 그러면 등숙기가 조금 더 늦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를 심는 것은요, 남부지방 같이 가을에 기온이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감광형을 심어서 이 영양 생장 기간을 길게 하면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만생종이다. 그러면 주어진 이 지문 속에서 조생종 품종들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번에 그루콩, 2번에 올콩, 그루조, 가을메밀. 여기서 조생종은요, 2번에 올콩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50번. 다음 중 작물의 기지 정도에서 휴작을 가장 적게 하는 것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지에 따라서 휴작 기간들을 정해놨었죠. 가장 큰 게 이 10년 이상 휴작하는 거, 인삼이나 아마부터 시작해서 연작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해서 각각의 이 작물별 휴작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당근. 이 당근은 연작해가 적은 그러한 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휴작하지 않고 연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이 휴작 기간이 가장 적은 거, 연작해도 되는 당근이 가장 적겠죠. 2번에 토라는 한 번 심고 나면 3년 휴작, 참외도 3년, 쑥갓도 3년입니다. 그래서 2, 3, 4번은 한 번 심고 나면 3년 정도 휴작을 해야 되는 작물이고, 1번의 당근은 연작해가 적은 작물에 해당되겠어요. 51번. 작물의 기원지가 남아메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거. 바빌로프가 유전자 중심설에 의해서 기원지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에 메밀과 파. 메밀과 파는 중국. 2번에 배추감. 이것도 중국. 특히나 배추감 같은 경우는 중국, 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복숭아 역시 중국. 4번에 감자, 담배. 감자, 담배 이 두 개가 남미가 해당되겠네요. 정답은 4번. 59번. 다음 중 장일식물로만 나열된 것. 그래서 일장형이죠. 일장을 크게는 장일, 단일, 중성으로 구분했고, 요 외에 이제 정일식물이라든가 단장일, 장단일식물 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52번 같은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꽃을 우리가 언제 봤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봄부터 여름 요 사이에 꽃이 피는 애들은 장일. 단일은요 반대로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 꽃이 핀다. 중성식물은요 얘가 내가 봄에도 꽃을 본 것 같고 여름에도 또 가을에도 꽃을 본 것 같다 하면 중성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장일식물 독고마리나 코스모스 요건 단일, 시금치 아마는 장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공예 작물 중 유료 작물로만 나열된 것. 유료 작물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이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을 우리가 유료 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 짜는 것들 전부 다 찾으시면 되겠죠. 목화삼, 모시프라마, 참깨, 유채, 어저기, 왕골. 이 중에요. 참깨하고 유채 같은 경우 유채 기름 그리고 참기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고립 상태일 때 광포화점이 가장 낮은 것. 단 조사 광량에 대한 비율이다 했습니다. 고구마, 콩, 사탕무, 무 요거 중에서는요. 단서가 고립 상태일 때라고 단서를 줬어요. 이 중에서는 지금 콩이 20에서 23%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 5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하는 방식, 배수와 토양 통기가 좋게 된다. 그래서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한다. 요 경우죠. 그래서
일항을 세우는 것을 휴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일항에 파종한다. 여기다 작물을 심겠다. 이것을 휴립, 휴파. 그리고 일항을 세우고 고랑에 파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랑에 파종하는 경우를 휴립, 구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을 하게 되면 원래 그 표토의 높이가 이 정도라면 일항이 표토의 높이보다 올라가니까 여기에 있는 수분이 아래로 빠져서 이 배수가 좋고 또 통기성이 좋아지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의 휴파법. 이 1번의 평균은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법. 그리고 휴립구파는 이렇게 고랑에 파종하는 방법. 성유법은 일항을 크게 만드는 방법. 이랬죠. 56번. 다음 중 천연 옥신류에 해당되는 것 했습니다. 1번에 GA2. 이건 뭐예요? 지벨렐린이죠. 그래서 옥신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2번에 IAA. 이 IAA가 천연 옥신. 정답은 2번. 57번. 다음 중 작물의 주요 온도에서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것 됐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요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C4 작물들은 최고 온도가 거의 다 높다. 이 C4 식물들이 대부분 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열대나 아열대 원산인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 온도가 높다 했습니다. 밀, 옥수수, 호밀, 이 보리. 이런 문제는 쉽게 그 C4 식물을 모르더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요? 이 밀이나 호밀, 보리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겨울 작물들입니다. 유일하게 옥수수만 여름 작물이죠. 이 겨울 작물들은 상대적으로 최고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온도는 낮고 최저 온도 역시 낮고, 여름 작물은요 최저 온도 높고 이 최고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58번. 수강태세가 좋아지고 밀식 적응성이 높은 콩해초형으로 틀린 것. 1번. 키가 크고 도복이 안 되며 가지를 적게 친다. 이상 수강태세에 좋은 초형. 옳은 편이죠. 2번. 꼬투리가 원줄기에 많이 달리고 밑까지 착생한다. 이것도 이 수강태세를 좋게 하는 초형이 맞습니다. 3번. 입이 크고 가늘다. 이 입이 크고 가는 게 아니고 입이 작고 가늘어야 이 수강태세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입이 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위쪽 입 때문에 위쪽에 입이 크게 되면 위쪽 입이 이 아래쪽의 잎들이라든가 이쪽에 광이 조사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이 작고 가늘어야 이 수강태세가 좋아진다. 4번에 입자루가 짧고 일어선 것. 이것도 옳은 편. 59번. 다음 중 자연 교잡률이 가장 높은 것 했습니다. 벼, 수수, 보리, 밀. 여기서 벼, 그리고 보리, 밀. 이것들은 자가수정 작물들이죠. 자가수정 작물로 보통 자연 교잡률이 4% 이하였어요. 하지만 수수 같은 경우는요. 자가수정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은 60번. 다음 중 다년생 방동사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됐습니다. 다년생 방동사니과. 그래서 우리가 이 잡초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 논잡초냐 밭잡초냐 일단 하나 구분하시고요. 논잡초 중에 화봉과 그리고 방동사니과 사초과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광엽잡초, 밭잡초도 역시 화봉과, 사초과, 광엽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을 1년생, 다년생,
이렇게 표 하나 그려 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60번 같은 문제가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꼭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이 농업 관련 이 재배학을 시험 과목으로 삼는 이러한 그 시험에서는 요 정도 하나 표를 만들어서 암기를 해두시면 다른 그 시험에서도 유용하게 조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에 엽기, 물달개비. 요것은 논잡초고 1년생입니다. 그리고 광엽잡초에 해당된다. 그리고 2번에 올방개, 매자기. 올방개, 매자기 둘 다 이 방동사니까 사촉과에 해당되죠. 그리고 단연생인 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고요. 3번에 이 개비름하고 명아주. 개비름하고 명아주는 밭잡초입니다. 그리고 광엽잡초에 해당되고 1년생 잡초에 해당돼요. 그리고 망초, 별꽃. 망초하고 별꽃도 밭잡초고 광엽잡초고 1년생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이 표를 하나 여러분들이 좀 그려서 이 암기를 조금 해두세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